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팜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은 찍긴 찍어야 될 것 같고 일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간략하고 빠르게 그냥 포인트만 몇 개 딱딱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1차 GA 끝나고 난 다음에 뭐를 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왜? 그때쯤 되면은 약간 일도 그렇게 바쁜 거는 지나갔고 마음은 조금 놓이고 일은 힘들었고,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뭐를 해볼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뭔가 호작질이 좀 하고 싶다, 그런 그런 경우가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 밭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제 거는 지금 GA 처리가 끝난 지 이틀 됐어요. 이틀 됐고 올해는 좀 늦었어요. 이틀 됐는데 그래도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담갔어요. 하루 만에 다 담가 가지고 그나마 좀 일은 좀 수월하긴 했는데, 어, 일단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비료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 뭐 다른 구구절절 설명 다 뺄게요. 그냥 질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소. 자, 질소인데 언제 주냐 그럼? 음, 적산 온도가 200도가 넘어갔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저 새끼 또 뭔 소리 하나 싶죠? 맞는 말인데 처맞는 말이냐. 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같은 이 정도 온도면은요 한 열흘 정도예요. 열흘에서 12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세포가 이제 뭐 분열을 하라고 촉진제를 넣어준 것 뿐이죠. 뭐 더클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셨을 거니까, 촉진제를 사용했으니까 했을 거니까 지금부터도 조금씩 필요하겠죠. 자, 근데 지금 뭐 당장 넣어주면 그게 바로 흡수를 하나요? 질소를 넣어줬다고? 아니죠. 질소를 난 내 밭에 너무 많은 것 같아. 대체 뭘 보고 판단하시나요? 나무 수세? 나무 수세를 왜 질소 가지고 자꾸만 연관을 지어요? 그건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약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은 의심하거든요. 땅은 의심하고 내가 준 비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나무는 의심을 안 해. 왜 나무는 의심을 안 해요? 내 밭에 박혀 있는 나무들이 다 100% 정품, 그러니까 정품이라기 좀 그렇고 다 정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잎이 약간 오글오글 거리는 거 있죠. 제가 뭐 그 칼슘을 좀 주셔라, 그럼 예방이 된다. 그거는요 예방 차원에서 주는 거죠. 이미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그걸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커지긴 해도 그게 원래대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세포벽이 이미 망가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뭘 주니까는 뭐 됐다, 확시 안 되고. 그런 나무들은 나무를 의심하라 이거예요. 내 밭을 있잖아요,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나무를 기준을 잡으세요. 안 좋은 나무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뭘 더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를 기준을 잡으시고, 자꾸만 그런 나무들이 한 해 그랬는데 다음에도 그러지 않게 그냥 뽑아요. 뽑아갖고 없애버려야지.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나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무를 의심하세요. 나무를. 걔네들은 유전적으로 어차피 맛이 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뭐 멱살 잡고 끌어간다고 해도 될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뭐 접어두고, 질소 필요하다 그랬죠. 자, 질소 적산 온도 200도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은 대충 열흘에서 12일 정도. 자, 그러면 언제쯤 주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10일 됐을 때 주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흡수를 하고, 더크나 뭐 풀매트를 사용하셨죠. 그럼 세포 분열이 벌써 시작됐죠. 조금씩. 왕성하게는 안 됐죠. 이 기후에 맞아갖고는 왕성하게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시는데, 그럼 언제 주냐? 7일 때가 딱 좋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7일 때 만약에 한 포를 가져왔어요. 뭐 10kg든 20kg든, 이게 만약에 600평용이든 500평, 그러니까 500평으로 기준 잡을게요. 500평용이래. 그럼 내 밭이 500평이야. 그러면 7일에 반 딱 나눠서 반쯤 주시고요. 3일 있다가 열흘 지나서 그때 나머지 반포 또 주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
나머지 막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소 얘기했죠. 인산가리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기비료는 투투투가 나오는 거예요. 비료 회사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확하게 맞는 시스템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후기로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고 점점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은 질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량 요소와 무기물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걔네들은 뭘로 주냐? 땅 속으로 주냐? 흡수가 느리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로 줘요? 기공이 열려 있을 때 연면 시비로 때려버려야겠죠. 그러면은 오늘 말을 많이 했더니 목 아파. 기공으로. 아씨. 기공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기공이래 또. 2% 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기공이 열려 있는 시간에. 요즘 같을 때는 아침에 기공이 열려 있겠죠. 그리고 조금 해가 지는 시간에 되면은 또 기공이 열리겠죠. 또 시원해지면. 근데 이제 여름으로 지나가면 아침 너무 일찍 새벽에 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저녁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GA 비율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정석대로 가세요, 일단. 좀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정석으로 가세요. 자꾸만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비율은 뭐 이걸 썼고 저것도 썼고 뭐 하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값이 안 좋아. 그러면 뭐부터 원인을 찾을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석대로 가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보시고 싶으면 저기 어디 구석탱이 나무 하나 갖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 샤인머스켓을 있잖아요. 두 가지로 관점을 두 가지로 놓고 보세요. 하나는 품위, 하나는 맛.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더 추를 기울일 것이냐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근데 맛있는 포도 만드시려고 계속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들은요. 품위만 좋게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너무 쉬워. 근데 품위로만 자꾸만 돌려가지고 눈을 돌리셔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은 맛도 좋게 정말 우리가 먹었을 때 안에 비어 딱 잘랐는데 안에 비어 있지도 않고 식감 좋고 껍데기 이물감 별로 없고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답이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샤인머스켓은 두드러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왜?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그러잖아요. 이게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과일 아니라 그래요. 샤인머스켓은. 왜?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데 못 한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그 돈 주면은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많은데. 그러니까 그 값에 어울리는 맛을 만들자 이거예요.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자꾸만 눈속임으로 몸땡이만 키우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직거래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팔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들하고 1대1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창피해서라도 맛없는 거 못 만들어요. 맛없는 거 만들어가고 갖다 팔아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저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맛이 1번입니다. 맛이 1번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뭐 비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1년 동안 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저는 어쨌든 간에 올해 뭐 비료로 중고로 얘기를 하자면 어, 칼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포벽이 튼튼해야 된다. 세포벽이 튼튼해야 잎도 좋고 이 나무도 좋고 그래야 내병성이 강해지니까 그래야 뜨거운 햇볕에도 견딜 수 있는 세포벽이 생성이 되니까 뭐 그래서 제가 뭐 칼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칼슘 2번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딱 하나 줬어요. 딱 하나 주고 나머지는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맹물만 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